처음부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분은 콜레스테롤이 무서워서 계란을 완전히 끊고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완전 식품이라는 말만 믿고 하루에 4-5개씩 드십니다. 그런데 두 선택 모두 제 진료실에선 너무 자주 후회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 후회를 막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단 한 가지 약속만 부탁드립니다. 중간에 끊지 마세요. 영상 후반에 드리는 한 문장을 놓치면 내일 아침 식탁 위에 단 한 개가 보약이 될지 독이 될지 평생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노인의학을 연구하고 진료해 온 의사입니다. 서울의 낡은 골목길 진료소에서부터 대학병원 외래까지 수많은 어르신들의 식탁을 함께 점검해 왔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을 지나며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같은 계란이라도 누구에게는 근육을 살리고 기억을 밝히는 약이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슴을 조이는 위험 신호가 됩니다. 무엇이 그 갈림길을 만들까요? 바로 나의 몸 상태, 그리고 먹는 법입니다. 오늘 저는 그 방법을 한치의 모호함 없이 끝까지 펼쳐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금 당장 따라할 수 있는 단 한 줄의 생활 규칙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가장 많은 분이 오해하는 지점부터 문을 열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들으시면 아마 오늘 저녁 장바구니가 달라질 겁니다. 많은 분이 숫자 하나에 붙잡힙니다. 계란 한 개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양. 숫자만 보면 마음이 움찔하지요. 그러나 우리 몸은 매일 스스로 많은 양의 콜레스테롤을 만들고, 음식으로 들어온 콜레스테롤의 영향은 생각보다 제한적입니다. 건강한 분에게 하루 한 개 정도의 계란은 대체로 안전하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반복해서 관찰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왜 어떤 분은 괜찮고 어떤 분은 위험할까요? 바로 다음 장에서 그 이유를 풀겠습니다. 당신의 몸이 어느 쪽에 있는지 딱 3가지 질문으로 판별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혈압과 혈당, 그리고 혈중 지질 수치가 안정적이신가요? 만약 최근 건강검진에서 높은 수치가 반복되거나 심혈관 질환 경고를 들으셨다면 음식으로 들어오는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약을 복용하고 계신가요? 혈압약과 당뇨약을 꾸준히 드시는 분은 하루 식사의 전체 구성을 어느 하나라도 과하게 기울이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식사 습관의 균형입니다. 계란은 단독으로 빛나지 않습니다. 함께 먹는 것과 조리법에 따라 같은 한 개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여기서 멈추면 반쪽 지식입니다. 이제 진짜 실전으로 들어갑니다. 건강 상태별 최적의 섭취 법칙을 한국인의 식탁에 맞춰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놓치지 마세요. 그 한 줄이 내일 아침 반찬의 순서를 바꿉니다. 특별한 질환이 없는 건강한 시니어라면 하루 한 개, 일주일에 6번에서 7번까지 부담 없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아침입니다. 따끈한 현미밥 한 숟갈, 김치 한 쪽, 그리고 소금은 최소한 반숙이 아닌 완숙 계란. 여기에 시금치나물이나 브로콜리 무침을 곁들이면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고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오전 내내 은근한 에너지가 유지됩니다. 반대로 빵과 버터, 치즈와 함께 계란을 먹으면 같은 한 개라도 하루의 시작점에서 포화지방을 과다하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선택 하나가 쌓여 다음 검진표의 색깔을 바꿉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노른자입니다. 노른자에는 좋은 성분도 많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분에게는 조절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 다음 장에서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혈압이 높거나 지질 이상이 있거나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는 분은 전략이 달라집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 양을 나누고 노른자의 빈도를 줄이십시오. 하루에 절반에서 한 개를 이틀에 한 번 정도로 조절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계란찜을 하실 때는 다시마 육수로 간을 맞추고 소금은 끝에 살짝만 더하세요. 프라이팬을 쓰실 땐 기름을 과하게 두르지 말고 살짝 덮어서 수분을 가둔 뒤 중약불로 천천히 익히면 부드럽고 고소하지만 부담은 줄어듭니다. 여기에 나물 반찬 하나와 토마토 몇 조각을 꼭 올리세요. 같은 계란이라도 채소와 만나면 소화와 흡수의 흐름이 달라지고 혈관에 가는 부담이 분명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조합만 지키면 다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에겐 또 다른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모르면 건강한 한 끼가 오후 내내 가파른 혈당 곡선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당뇨를 가진 분은 계란을 좋은 단백질로 활용하되 잊지 말아야 할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밥보다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드세요. 고소한 계란 두어 젓가락, 다음에 시금치나물과 오이 무침을 곁들인 뒤에 밥을 드시려면 드십시오. 이 순서만으로도 식후 혈당 상승이 완만해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가공육과의 조합을 피하십시오. 베이컨과 소시지의 유혹은 강하지만 당일 혈당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심혈관 위험까지 함께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셋째, 노른자의 빈도를 낮추는 대신 흰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흰자는 고품질 단백질의 기둥이며 노른자의 풍미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만 누리셔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묻습니다. 그래도 계란을 줄이면 근육이 약해지는 것 아닌가요? 바로 다음 장에서 몸으로 느껴지는 변화와 함께 대답 드리겠습니다. 이 대답은 계단을 오를 때 숨소리의 깊이를 바꾸어 줄 겁니다. 근육은 노년의 통장입니다. 한번 잃으면 다시 모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자가 붙는 속도도 더디지요. 계란 한 개에는 우리 몸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단백질이 탄탄하게 들어있습니다. 흡수율이 높고 필수 아미노산의 균형이 훌륭합니다. 체중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단백질 약 70g 내외가 필요합니다. 그중 계란 2개면 12g 정도를 안정적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두부 반모, 콩나물국 한 그릇, 생선 한 토막이 더해지면 하루의 근육 예산이 단단해집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계란을 아침마다 한 개씩, 가벼운 의자 스쿼트 15번과 함께 3달만 실천해 보십시오. 손잡이를 꼭 붙잡지 않고도 의자에서 편안히 일어나는 자신의 모습을 만나는 순간 계란의 가치는 숫자를 넘어섭니다. 그런데 근육만 좋아지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뇌는 더 예민하고 더 빨리 신호를 보냅니다. 바로 다음 장에서 기억력과 집중력의 비밀 열쇠를 꺼내보겠습니다.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콜린은 우리 뇌에서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원료로 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성분을 충분히 섭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침 식사에 계란 한 개를 더하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오후에 약속을 깜빡하는 일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국내외 인구를 대상으로 한 관찰 연구들에서도 콜린 섭취가 충분한 노년층에서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완만하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왔습니다. 숫자 하나만 더 얹겠습니다. 동아시아와 서구 성인을 포함한 대규모 분석에서 하루 한 개 정도의 계란 섭취가 전반적인 심혈관 위험과 뇌졸중 위험에 대해 대체로 중립적이거나 약한 보호 효과를 보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평균값이 아니라 당신의 식탁에 맞춘 해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눈입니다. 책을 읽을 때 글자가 흐려지고 밤 운전이 두려워질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그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 노른자는 이 두 가지 색소 성분이 알차게 들어 있습니다. 눈 속에서 강력한 항산화 역할을 하며 빛의 공격으로부터 민감한 조직을 지켜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성분을 의식적으로 챙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초록색 채소를 늘리고 일주일에 여러 번 계란을 채소와 함께 드세요. 아침밥상에 시금치 나물과 가지볶음, 점심 도시락에는 방울토마토 몇 알과 상추쌈, 저녁에는 미역국과 함께 소금기 적은 계란찜. 같은 한 주라도 이런 식탁이 쌓이면 가늘게 흔들리던 초점이 점차 안정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한 번의 실수로 모든 이득을 날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연령대에서는요. 다음 장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 습관을 5가지만 추려드립니다. 이 5가지를 지우는 순간 계란은 비로소 본래의 편안한 얼굴을 드러냅니다. 첫째, 날것 또는 반숙은 피하십시오. 면역 기능이 약해지는 시기에는 작은 오염도 큰 후유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삶을 때에는 물이 끓은 뒤 10에서 12분 충분히 익히시고 계란찜도 속까지 완전히 익혀주세요. 둘째, 소금과 기름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간장 한 숟갈을 국 전체에 풀어 싱겁게 간을 하고 프라이에는 기름을 최소화해 뚜껑으로 촉촉함을 유지하세요. 셋째, 고지방 가공육과의 조합은 피합니다. 햄과 베이컨, 크림치즈는 특별한 날에만 작은 양으로 맛만 보세요. 넷째, 늦은 밤 야식으로 계란 후라이 2장은 피하십시오. 밤의 기름과 소금은 다음 날 아침 혈압과 속쓰림으로 돌아옵니다. 다섯째, 신선도를 확인하세요. 껍데기의 색은 품종일 뿐입니다. 색보다 중요한 건 냉장 보관과 날짜입니다. 여기까지 지키면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 남습니다. 자신의 몸에 맞춘 양을 정하는 일입니다. 그 기준을 지금 바로 손에 쥐게 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시니어는 하루 1개, 주 6에서 7번. 혈압이나 지질 이상 또는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은 하루 절반 또는 이틀에 1개. 노른자는 일주일에 3번 이하. 당뇨를 가진 분은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이내. 노른자는 신중하게. 심장병 병력이 있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시작하고 대개는 흰자 중심으로 주 1~2번 정도만. 이 기준은 단단하지만 움직임을 허용합니다. 다음 검진 결과와 몸의 느낌에 따라 조금씩 조절하세요. 식후 답답함이 사라졌는지, 오후 졸림이 줄었는지, 계단 2층을 올라도 숨이 찰랑거리지 않는지, 몸은 늘 꼼꼼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한 가지 아무리 조절해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신호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3가지 질문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하시면 제발 이 영상이 끝나자마자 병원 문을 두드리세요. 첫째, 최근 한 달 사이에 흉부 압박감이나 쥐어짜는 통증이 식사 후 특히 심해졌나요? 둘째, 계란을 포함한 기름기가 있는 식사를 하고 나면 왼쪽 팔 안쪽으로 묵직한 통증이 퍼지나요? 셋째, 아침에 눈을 뜨면 손발이 유난히 붓고 계란찜처럼 나트륨이 적은 음식에도 혈압이 쉽게 튀나요? 이 셋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개인의 섭취량 문제를 넘어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음식 조절만으로 풀리지 않는 상황에선 검사가 먼저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용기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시간을 번다는 건 곧 심장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오해 3가지를 짧고 명확하게 가르마 타겠습니다. 이 3줄만 기억하셔도 내일 대화에서 흔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계란이 혈압과 혈당을 바로 끌어올리는가? 계란 자체가 직접적으로 수치를 급격히 올리는 음식은 아닙니다. 문제는 곁들임과 조리법입니다. 소금이 과한 김이나 장아찌, 기름을 많이 두른 볶음과 함께 먹을 때 혈압과 속쓰림이 뒤틀립니다. 껍데기가 갈색이면 더 좋은가? 아닙니다. 색은 품종일 뿐 신선도가 본질입니다. 냄새와 보관을 확인하세요. 매일 같은 방식으로 먹어도 되는가? 가능합니다. 다만 맛과 영양 흡수를 위해 삶기, 찜, 물을 살짝 더한 스크램블처럼 부드러운 조리법을 번갈아가며 지루함을 막으세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속으로 이렇게 묻고 계실 겁니다. 그럼 결국 나는 내일 아침에 몇 개를,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하나? 이제 약속드린 대로 단 한 줄의 체크리스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한 줄이 오늘 내용을 당신의 생활로 옮겨줍니다. 내일 아침 완전히 익힌 계란 1개를 채소와 먼저 먹고 밥은 그 다음에 천천히 드십시오. 딱 이 순서. 이것이 근육을 살리고 혈당을 부드럽게 하고 하루를 안정시키는 가장 간단한 길입니다. 여기에 주 3번은 노른자의 날로 남겨두고 나머지 날에는 흰자를 활용하세요. 간은 싱겁게, 기름은 최소로, 함께는 채소. 이 4마디를 냉장고 문에 붙여두세요. 그리고 한 주 뒤 숨소리가 달라졌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대답이 오늘의 긴 이야기를 한 줄로 요약해 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신뢰를 더하기 위해 2가지 연구 사실을 덧붙입니다. 여러 나라 성인을 포함한 대규모 관찰 분석에서 하루 1개 수준의 계란 섭취는 심혈관 질환 위험과 전반적인 사망 위험에 대해 대체로 중립적인 결과를 보였고, 일부 아시아 인구에서는 뇌혈관 질환 위험이 낮게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노년층에서 단백질을 체중당 하루 1.2g 안팎으로 맞춘 군이 낮은 군에 비해 기능 저하 속도가 느리고 낙상과 입원 위험이 줄었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란을 아침의 작은 운동과 함께 꾸준히 활용하자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숫자가 말하고 몸이 확인합니다. 하지만 숫자는 평균이고 몸은 나의 현재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식탁을 당신의 몸에 맞춰야 합니다. 이제 공은 당신께 넘어갔습니다. 오늘 들은 내용을 내일 아침 1개의 습관으로 바꾸어 보세요. 혹시 이미 시도하고 계신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조리법이 가장 편했는지, 채소와의 조합은 무엇이 좋았는지,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행동이 더 많은 어르신의 식탁을 안전하게 바꿉니다. 무엇보다 오늘 저녁 식탁 앞에서 단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이 한계가 내 몸에 어떤 내일을 선물할지, 그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당신의 다음 한 주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구체적인 식단표와 계단을 가볍게 오르는 작은 운동 루틴을 가져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을 응원합니다.